한때는 미래금융의 거인이 될 거라고 기대를 모았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다 환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을 받고 있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코넥스의 미스터리입니다. 야심찬 비전과 너무나도 차가운 현실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 프로젝트. 과연 거인이 될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신기루였을까요? 커넥스의 이야기는요, 사실 이 두 그림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왼쪽을 보세요. 실내의 메인넷, 문화 핀테크 같은 원대한 꿈과 비전. 마치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 같죠?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폭풍우, 바로 시장이 마주한 극도의 공포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극명한 대비,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62%. 네. 지난 석 달간 커넥스가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이 숫자는 그냥 단순한 가격 하락 그 이상이에요. 투자자들의 희망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를 보여주는 좀 잔인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14.87.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가리키는 숫자인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를 딱 알려주는 거죠. 바로 극도의 공포 단계. 투자자들 마음이 그냥 꽁꽁 얼어붙었다. 뭐 이런 신호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비전을 가졌길래 이토록 큰 기대를 모았던 걸까요? 코넥스가 왜 거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줬는지 그 야심찬 계획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화, 핀테크, 메인넷.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코넥스는 디지털 세상하고 현실 세상을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블록체인 세계에 아주 넓고 단단한 기반 도로, 즉 레이어 1을 깔아서요. 그 위로 AI라든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증권형 토큰 같은 것들이 자유롭게 쌩쌩 달리게 하겠다. 뭐 이런 야심찬 계획이었던 거죠. 이게 그냥 말뿐인 비전이 아니었어요. 기술적으로도 꽤 탄탄했습니다. 빠르고 안전한 텐더민트 코어를 엔진으로 삼았고요. 다른 블록체인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코스모스 SDK라는 통로도 열어뒀죠. 이더리움 생태계와도 잘 맞물리고 심지어는 구글 클라우드까지 참여해서 이거 안정성은 있겠다 하는 믿음을 줬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열광할 만했죠. 그리고 이 비전이 진짜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워킹데드 같은 유명 게임이 커넥스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소식도 들려왔죠. AI 기술도 실제 기능으로 구현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그냥 꿈만 꾸는 게 아니구나 하는 증거들을 하나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장은 꿈만 보고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이제 그 화려했던 비전이 어떻게 시장의 거센 역풍과 정면으로 부딪혔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마이너스 57.77%. 2023년 9월 단 하루 만에 거래량이 이렇게나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라는 자동차에서 기름이 거의 다 빠져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충격에도 차가 크게 휘청거릴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태가 된 겁니다. 당시의 시장에는 이런 구체적인 경고등이 계속 켜지고 있었어요. FTX 사태 때문에 묶여있던 엄청난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고요. 기술적으로도 단기 과열 신호가 떴었죠. 게다가 중요한 가격선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고요. 그야말로 폭풍전야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젝트가 내세우는 화려한 말들과 시장의 차가운 데이터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AI 통합 같은 희망적인 단어들이 마치 불안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주문처럼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기름이 거의 바닥나버린 자동차, 즉 유동성이 메마른 시장이 어떻게 사소한 충격 하나에 통제불능의 위기로 빠져들었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해부해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단 한 명의 플레이어, 바로 고래가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고래의 전략 정말 대담했죠. 거액의 돈을 넣고 레버리지라는 마법을 써서 자기가 가진 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한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그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움직였고 그 마법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그 탐욕이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은 무자비하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고래의 실패한 도박에 남긴 잔인한 교훈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시장은 누구의 희망도 또 누구의 탐욕도 결코 봐주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죠. 순식간에 가격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시장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그냥 시스템 오류였을까요? 아니면 누가 일부러 조작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공포가 공포를 낳은 그런 패닉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코넥스는 거인일까요? 아니면 그저 환상이었을까요? 이제 폐허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그럼 이 잿더미 속에서 어떤 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극도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접근법, 중기적으로는 프로젝트의 기초 체력이 회복되는지 확인하면서 조금씩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믿고 오히려 기회로 삼는 전략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코인엑스가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낸다면 데이터는 이런 장기적인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가격 목표는 이 잿더미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커넥스가 거인으로 다시 서느냐 아니면 그냥 환상으로 남느냐는 이 과제들을 해결하느냐에 달려있겠죠. 까다로운 규제를 끌어안고 약속했던 AI 통합을 제대로 실현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진짜 탈중앙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시급한 유동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고요. 그래서 코넥스는 과연 미래 금융의 새로운 청사진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었던 기계 속의 유령으로 기억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코넥스뿐만 아니라 어쩌면 웹3의 미래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일지도 모릅니다.